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젊었을 때 건강 좀 챙길 걸. 이런 후회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확률이 83%나 됩니다.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저 진호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소중한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인은 아픈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90세까지도 통증 없이 스스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병원비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8가지 건강점검법과 개선책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는 10살은 어려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영상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편안히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제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손을 짚으시나요? 혹시 마음속으로 그럼 당연히 짚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3주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확실히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연령층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나이는 달력의 나이와 다르다는 것이죠. 72세인데도 60대보다 건강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68세인데 80대처럼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나요? 짚지 않나요?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건강 나이를 알려줄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가지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81세 박영희 할머니입니다. 작년에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할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건강 신호들은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것들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 교수님께서도 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지표는 노인 건강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셨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표들이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체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건강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 하나로 여러분의 하체 근력, 균형 감각, 그리고 향후 10년의 독립적인 생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 손을 모두 짚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3배 높은 낙상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손을 짚는 습관이 있는 분들 중 68%가 5년 이내에 보행기나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시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시도해 보세요. 팔을 가슴 앞에 교차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어떠신가요? 쉽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무릎이 아프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우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할 수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홍석진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두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을 3주간 하루 5분씩만 실천하셨더니 이제는 한 손만 가볍게 짚고도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후에는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일어나실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따라해 보세요. 첫째, 의자에 깊숙이 앉지 말고 앞쪽으로 반 정도만 앉으세요. 둘째, 발을 의자보다 약간 뒤로 당겨주세요. 셋째,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서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30% 줄어듭니다. 매일 5번씩만 연습해 보세요. 혹시 처음부터 손 없이 일어나기 어려우시다면 처음에는 양손을 짚고 일어나다가 점차 한 손만 짚고 결국에는 손 없이 일어나는 목표로 연습하세요. 작은 진전이라도 여러분의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하체 근력은 65세 이후 매년 평균 4%씩 감소합니다. 이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이 독립적인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연구하신 대전시 물리치료사 이수진 선생님은 하루에 10번만 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면 근감소증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69세 김영자님은 3개월 전에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슈퍼에서 장볼 때도 힘이 넘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건강 신호, 숨 안 차고 빠르게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쉽게 걸었던 거리를 지금은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하나요?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걷는 속도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70대 어르신들 중 평평한 길을 4분 안에 400m를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평균 7년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걷기 속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니요. 제가 만난 75세의 강현우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는 100m만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춰야 했습니다. 심지어 의사에게 당신 나이에는 그런 것이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5개월 후 강 씨는 중간에 쉬지 않고 동네를 한 바퀴 약 500m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걷기 속도를 체크해 보세요. 주변의 편평한 100m 거리 아파트 복도나 근처 공원의 일정 구간을 정하고 평소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그리고 걸린 시간을 측정해 보세요. 건강한 70대는 100m를 약 1분 30초 이내에 걸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분 이상 걸린다면 이것은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따라 하시면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걷는 시간부터 늘려보세요. 처음에는 5분, 10분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둘째, 간격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2분 평소 걸음, 30초 빠른 걸음, 다시 2분 평소 걸음. 이렇게 번갈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과 폐가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이명자님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걷기 속도가 30%나 빨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죠. 지팡이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느리게 걷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걷기 속도가 느려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걷기 연습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훈련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80세에도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구 재활의학과 박민수 원장님은 걷기야말로 노년기 최고의 운동이라며 특히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훈련이 근감소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건강 신호인 균형과 코어입니다. 한 발로 10초 서기, 바닥에서 일어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말을 신을 때 한쪽 다리로 서서 신기가 어려워지셨나요? 또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중심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잘 들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브라질 클리닉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78%가 균형 능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쪽 발로 1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향후 5년 내 심각한 낙상을 경험할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작은 테스트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니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74세 김정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그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6주간의 입원 후 그는 계속해서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균형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걷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균형 감각을 테스트해 보세요. 벽 근처에 서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약간 들어 올리고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시계를 보며 몇 초나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70대는 적어도 한쪽 발로 10초 이상은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5초 미만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균형 감각은 어느 나이에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82세 노인들도 4주간의 균형 훈련으로 30%의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TV를 볼 때 잠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가구를 잡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둘째, 발가락으로 작은 수건이나 양말을 집어 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발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시켜 균형 감각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바닥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삼성서울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능력이 일상생활 독립성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혹시 바닥에 앉아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거나 가구를 잡아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주목하세요. 77세 정희순 할머니는 제가 만났을 때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반드시 소파나 테이블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포기하셨죠. 그런데 4개월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후 이제는 손으로 바닥을 한 번만 짚고도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바닥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키우려면 다음 운동을 하루에 3번씩 해보세요. 먼저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그 발에 체중을 실어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아도 좋습니다. 점차 의자 없이도 할 수 있게 연습하세요.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정현우 교수님은 균형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이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균형 훈련이 약물 치료보다 낙상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제 4번째 건강 신호, 생활 기초 체력 장바구니 들기. 계단 오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장을 보고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오시는 게 점점 힘들어지셨나요?
혹은 계단을 오를 때 이전보다 더 자주 쉬어야 하나요? 이런 일상적인 동작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랍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능력과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5kg의 쌀 포대나 2리터 생수병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3년 내에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확률이 67%나 높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제가 만난 76세 조영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1년 전만 해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까지 오는 동안 3번은 쉬어야 했습니다. 손목과 팔의 힘이 너무 약해져서 양손에 장바구니를 나눠 들어도 버거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 4개월간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이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자신의 생활 체력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2리터 생수병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려 15초간 유지할 수 있나요? 둘째, 쉬지 않고 2층 계단을 오를 수 있나요? 만약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이는 개선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 체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85세 노인들도 8주간의 근력 훈련으로 40%의 근력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체력 향상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병 들기 운동입니다. 500ml 생수병부터 시작해서 점점 용량을 늘려가며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팔을 90도로 굽혀 15초씩 하루 3번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71세 김민우 씨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요즘은 아들이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놀랄 정도예요. 특히 손자를 안아줄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활 체력이 왜 중요할까요? 부산대학교 재활의학과 이정훈 교수님은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동작들이 모여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손과 팔의 근력은 식사, 옷 입기, 개인위생 등 모든 기본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건강 신호, 인지력과 수면, 기억력, 숙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거나 밤에 깊은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력과 수면은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70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나 느렸습니다. 또한 최근 대화나 사건을 쉽게 기억하는 능력은 향후 10년간의 독립적 생활 가능성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6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2년 전부터 자꾸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밤에 4번씩 깨는 증상으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의사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3개월간 생활 습관을 바꾼 결과 지금은 밤에 1번만 깨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머릿속 안개가 거친 느낌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인지력과 수면을 체크해 보세요. 어제 저녁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만약 이런 간단한 일상의 기억이 어렵거나
밤에 3번 이상 깬다면 개선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지력과 수면 질은 어느 나이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85세 노인들도 올바른 수면 습관과 인지 훈련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억력 놀이입니다. 매일 신문이나 책을 읽고 주요 내용을 큰 소리로 요약해 보세요. 둘째, 숙면 습관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순님 79세는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기억력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특히 숙면을 취하니 낮 시간이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건강 신호들,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기, 숨 안 차고 빠르게 걷기, 한 발로 10초 서기와 바닥에서 일어나기, 장바구니 들기와 계단 오르기, 그리고 기억력과 숙면 중에서 몇 개나 할 수 있으신가요? 댓글에 솔직히 적어주세요. 나는 5가지 중 몇 개를 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이 비록 지금 모든 신호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3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에 사시는 83세 서명자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호연 선생님, 1년 전에는 5가지 중 2개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4개를 할 수 있어요. 덕분에 손주들과 놀이공원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30년차 노인건강 전문 상담사 진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